자,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갈래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읽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책은 뭐 네 명의 고등학교 아이들이 가출을 해서 여러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면서 진로를 이렇게 탐험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책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과제.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직업을 하나를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그 직업을 조사한 내용을 여러분이 재구성해서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자라는 것들이 한 가지였고, 또 하나는 아,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가, 자기는 어떠한 사람인 건가에 대해서 나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랑이가 조사해온 직업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는데, 호연이가 평가를 할 거고, 평가의 기준은 일단은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 있는 건가? 그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알게 되었는 건가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 직업과 관련되어서 알고 싶어 하는 것들, 뭐 이렇게 이미 널리 이렇게 뻔한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 내가 그 글을 읽음으로 해서 이른바 유익함이 있는가라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게 가독성이 뛰어나다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그리고 좀 흥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썼는가, 좀 보기 편하게 썼는가, 정보 전달에서 그런 정보의 어떤 그런 순서 배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되었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호연이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랑이가 발표를 먼저 하겠습니다. 웹소설을 연재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화려하고 예쁜 그림들이 눈길에 사로잡는다. 그 그림들은 웹소설 작가가 사파가 또는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연락해 돈을 주고 일한 그림들이다. 일러스트레이터 혹은 사파가는 동화나 소설 또는 신문과 잡지, 표지나 bình 면에 사파를 그리는 화가를 말한다.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계에서는 일러레로 주로 부르기도 한다.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외주를 받고 그림을 팔면 그게 일러스트레이터다. 특별한 학과나 자격증이 없어도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 있다. 물론 시각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과, 애니메이션과 같은 곳에 가면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필수적인 요소들은 아니다. 일러스트레이터들은 대부분 프리랜서로 일한다. 그래서 자유롭게 자신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낮에 일하고 저녁에 놀 수도 있고, 낮에 놀고 저녁에 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을 미루고픈 마음이 들기 쉬워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예체능과 관련된 직업이다. 그 말인즉슨 100년 중 겨우 5명만 정도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95명에게 갈 수익들이 모두 그 5명에게 쏠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처럼 중간만 해도 적당히 먹고 살 수 있지 않다. 그 100명 중에서도 눈에 띄는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자 한다면 실력도 같이 있고 있어야 하고 금전적인 문제를 커버해줄 열정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러스트레이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저작권 관련한 문제도 심각하다. 그럼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자 한다면 일러스트레이터들은 현실을 제대로 지켜야하고 내가 이를 버틸 정도로 그림을 좋아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수고했습니다. 호연이. 일러스트레이터의 라는 직업의, 그 단점을 제대로 소개해줘서 듣기, 잘 이해했고,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글을 전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일러스트레이터를 소개하기 위해서 웹소설을 연재하는 사이트로 들어가 봤을 때 그 그림들을 그린 사람들이 바로 일러스트들이 그린 사람이라 해서 일러스트레이터들에 대해서 어쨌든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접근해 간 것들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혹은 사파가라 불리기도 하고 뭐 동화나 소설 또는 신문과 잡지 표지나 본문의 사파를 그리는 화가를 말한다 해서 일러스트레이터의 정의, 그다음에 이제 뭐 일러레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그 이른바
업자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들, 뭐 이런 걸 소개한 것들도 흥미롭습니다. 일러스트가 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서 외주를 받고 그림을 팔면 그게 일러스트레이터다라고 이제 뭐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그냥 실력 에서는 도움이 되는 필수 요소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외주를 받고 그림을 팔면 그게 일러스트레이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 능력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역량과 능력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실 좀 이렇게 빠져 있는 점,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어쨌든 글을 여기 앞에 같은 경우 웹소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웹소설을 자기가 잘 읽고 그 웹소설에 맞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 그런 부분들이 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고 어쨌든 뭐 그림 그리는 어떤 그런 실력이라던가 아니면 뭐 개성이라던가 어쨌든 그 일러스트레이터의 능력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게 써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프리랜서가 갖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뭐 일종의 쉽고 단점이 될 수 있고 예체능과 관련된 직업이어서 뭐 오명등을 성공할 수 있고 금전적인 문제를 커버해줄 열정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서 어쨌든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의 수입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들은 좋은데 다만 아쉬운 점들은 그러니까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만 하고 있지 그들의 수입이 대략적인 수입이 어느 정도가 예상되는가 그럼 이 상위 5명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뭐 평균 얼마를 버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아까 수주를 받는다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을 하나를 맡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는가, 뭐, 건당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작품 하나를 끝내면 뭐, 이렇게 그 작업 기간이 뭐, 얼마 걸리고, 그 뭐, 대충 돈을 뭐, 얼마를 받고, 물론 이게 또 워낙 천차만별하겠지만, 몇 가지 어떤 그런 사례를 들어서 그 현실들을 이렇게 더 보여줄 수 있는, 만약 그런 자료가 있다라면,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 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전략공 관련해서 뭐 이제 그다음에 그전에 금전적인 문제를 커버해줄 열정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 열정만 있으면 금전적인 문제가 커버가 되는 거야? 요거는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잘 모르겠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를 커버해줄 열정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서 선생님은 금전적인 문제를 커버해줄 열정이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를 커버해줄 뭐 지원자, 조력자, 부모님이 돈이 많거나 아니면 무슨 뭐 배우자가 뭐 직업이 확실하거나 뭐 이런 얘기일 줄 알았는데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몰라서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를 버티주는 그림을 좋아하는지 제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썼는데 웹소설 사파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또는 신문과 잡지의 표지나 본문의 사파를 그리는 화가라고 했었는데 이 일러스트레이터도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종류? 종류가 이렇게 좀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세분화돼서 얘기하고 있고 외주를 받고 그림을 팔면 그게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외주를 그럼 어디 가서 어떻게 받는지 그 루트가 뭔지 이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도 사실은 지금 나와 있지가 않는 그런 상황들인 거지.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자기가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어떤 그런 실력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 그냥 나 일러스트레이터니까 입증하는 방법은 결국은 자기의 그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나 자기가 평상시에 그렸던 어떤 그런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쌓아가야 되고 일러스트레이터를 막 데뷔 그, 그 처음에 그러면 그 사람들과 이게 그 접촉하는 맥락 어떤 계기로 자기가 일러스트레이터 세계에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들이밀 수 있나 라는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이라던가 그다음 일러스트레이터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이렇게 뭐야 그룹으로 집단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회사로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런 뭐 회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더 조사가 되면 조금 더 어쨌든 구체적인 정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정도 쓴 것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조사도 뭐 잘하고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으나 쌤이 더 욕심을 부리자면 지금 쌤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글을 쓸 때 꼭 써줘야 될 것들이 뭘 써준다? 참고 자료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너도 여기서 이제 저작권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참고 자료를 네가 써주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 이것도 그 예의인 거지. 저작권까지는 안 가지만 어쨌든 내가 이러이러한 글을 참고해서 이 글을 작성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글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는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추가적인 걸 더 알고 싶었을 때, 제 하라인가 참고한 자료들의 원문을 찾아서 읽게 되면, 그것들을 너가 이제 좀 이렇게 먹기 좋게, 읽기 좋게 네가 이렇게 해준 거, 바꿔준 거잖아? 근데 이제 더 깊이 알고 싶으면, 너가 제시한 참고 자료를 찾아서 읽어보면 이제 더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참고 자료를 써주는 게 좋겠다. 세 번째로는 참고자를 써줘야 하는 이유들이 하랑이 너가 이 쓴 글이 이러한 참고자를 바탕으로 쓴 거기 때문에 네 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냥 막 쓴 거 아니구나. 요런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 글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신뢰성을 또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고 자료를 쓰는 것들이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그 세 가지. 그 지적 뭐 정직성이나 또 저작권과 관련되어서 또는 그 글 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출처를 밝히는 그런 부분들 한 가지. 두 번째는 요 사람들이 더 이쪽 분야를 더 공부하기 위해서 안내했던 그런 의미들. 그다음에 너 글 자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품을 팔아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쓴 글이다 해서 신뢰성이 어떤 그런 문제들 아니면 지금 그 세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 참고 자료를 써주는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장점들이기 때문에 뭐 어느 블로그에 뭐 하나 무슨 뭐 백과사전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뭐 신문 자료라던가 뭐 누구의 뭐 인터뷰 내용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이제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경우는 링크를 같이 이제 써주면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효과가 더 있겠지. 그것들을 참고하면 되고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 책 자료라던가 무슨 뭐 인터넷 자료인가 참고했을 때는 꼭 끝에 가서 뭘 밝히는 참고 자료를 밝히는 그런 습관들을 길들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랑이가 이제 나에 대해서라고 쓰는 건데 사실 뭐 나에 대해서 이거는 쌤이 뭐 글로 쓰였던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들이 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어서 요 글은 따로 이제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음, 우선 나의 이름은 장아랑이다. 2010년 12월 10일 출생으로 전두환을 군사단을 일으켰었던 날에 태어났다. 생일이 12월이라 그런지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현재까지도 또래 애들과 특정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커갈수록 친구들과 나의 관계가 줄어드는 게 느껴지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난 해보고 싶은 게 많다. 너무 많아서 문제일 정도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스타벅스의 모든 메뉴를 맛보기 같이 살펴하는 것부터 세계일주와 같이 크다는 것도 있다. 휴양으로 있는 것도 있다. 난 옛날부터 일본어를 배워보고 싶었는데 요즘 학교 쉬는 시간마다 일본어를 조금씩 배워보고 있다. 하지만 하고 싶은 거는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항상 모자란다.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내 문제도 있긴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어릴 때부터 나는 성회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다. 건축가, 패션 디자이너, 유튜버 같은 것들이 나의 꿈이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현재는 일러스트레이터가 꿈이다. 반면 나에게 음을 쓰는 운동, 특히나 글귀 정도는 혐오하는 대상이다. 원래부터 이랬지만 않다. 오히려 난 체육을 좋아했었다. 그러면 정녕 승부욕이 너무 강한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되고 수업 시간마다 못하는 친구들에게 짜증을 내고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보며 체육을 싫어하게 되었다. 특히 구기 종목을 시작하는 건 내가 구기 종목을 못해서도 있고 전형했던 운동이 배구, 관력을 엮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낮에 신호를 갖는다. 낮을 너무 가려서 인용하기에 기분이 인사조차 제대로 못할 정도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윤서를 전달하고 싶은 경우 아예 모임 사람에게 인사는 못해도 말은 잘할 자신 있다. 하지만 사투처럼 애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을 잘 못한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밝은 성격의 친구가 있을 때 그 친구보다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기를 훨씬 잘한다. 애매하게 아는 사이에선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인간 관계를 그만이 안 되는구나. 붙이고 싶어도 너무 큰 누군가 필요해 힘들다. 아, 자, 그래서 지금 하랑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월 12일 전두환 군사 쿠데타, 그리고 또 12.12 사태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아주, 호연아, 하랑이 생일 기억하기 쉽지? 응? 하랑이 생일 얼마 안 남았다. 2달밖에 기억해라. 네? 자, 그래서 12.12, 그게 일어난 것들이 이런 거 1980년인가? 1980, 79년. 1979년이구나. 1979년도에 12.12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31년 후에 태어난 거네. 31년 후에 태어난 거고, 요 부분에서 이제 특정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느껴져서 뭐 간격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른바 12월생과 3월생이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보고 싶은 게 많은 성격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 같은 것들을 들어주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시간 관리를 잘 못, 그러니까 시간이 항상 모자란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해보고 싶은 게 많고 시간이 항상 모자란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서 게을러서 그런 건가라고 하는데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항상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 시간이 항상 모자란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의 특성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게 많다라는 뭐 아까 말했던 열정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오지랖이 넓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방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뭘 하나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들에 있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자기의 어떤 그런 특성을 자기가 잘 알아야 되는 거야. 나는 뭐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하는 건 좋은데 그거에 충분히 시간을 쏟기가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성격이니 그러니 이런 거에 맞는 스타일의 일을 찾는 것도 필요하고 또 반대로 내가 그러한 사람이니 애당초 내가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제안해 둔다던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야. 야, 니들 알지? 나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거. 제발 옆에서 뭐 해줘라? 말려줘라. 어? 라고 한다던가 뭐 아니면 이제 그 네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내가 이 일을 내가 잘하고 싶은데 근데 나는 워낙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내가 이 일을 집중해서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점에서 네가 나의 특성을 미리 좀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상대방에게 뭐 배려를 요구한다던가 뭐 등등. 물론 이제 그 상대방이 하랑이를 이렇게 맞춰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하랑이가 갑이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상대방의 스케줄에 맞춰야 될 때는 어쨌든 하랑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그 시간 관리라는 부분도 해야 되고 또 이제 하랑이 스스로가 이제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바쁜가 항상 시간이 모자란가라는 부분에서 네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라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적어놓고 일단은 뭐야 뒤로 미루기 급한 거 중요한 것부터 우선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뒤로 미루기라는 어떤 그런 전략을 사용한다던가 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자기를 아는 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후속적인 그런 대책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니까 도모를 해야 되겠지. 그다음에 창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이게 또 이제 하랑이가 또 자기 스스로 중요한 특성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만드는 것, 새로운 것들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연결들에 대해서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쨌든 자기의 어떤 이런 특성들. 그래서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미 기존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반복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흥미를 못 느끼는 거잖아. 새로운 걸 뭐 만드는 거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그럼 진로 자체가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게 연결되는 그런 맥락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시도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창의성 이런 부분들과 되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뭐 어쨌든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을 못해서
근데 여기서 이게 보면 승부욕이 너무 강한 친구들 때문에 라고 했을 때 이제 요렇더라면 이 반 애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사라졌다 없어졌다.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뭐 그 이걸 안 좋아할까라는 부분들에서 그전엔 좋아했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아이들에게 휘둘린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있다라면 짜증이 나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내가 굳이 이거를 이제 싫어할 이유가 없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태의 변화라는 점에서 이제 좀 더 자기가 주체적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내가 이 승부욕 여기 부분에서 이제 이 뭐야 구기 종목을 싫어하는 것도 뭐 이건 뭐 싫어할 수 있는 거고 요거를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취미의 영역이기 때문에 호불호 영역이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요거 승부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승부욕이 강한 친구가 싫은 건지 아니면 뭐 자체가 싫은 건지 승부욕 자체가 싫은 건지. 그 하랑이가 다 남들과 이렇게 부딪히 경쟁해가지고 뭘 이렇게 쟁취하는 거 이런 거를 당당하게 맞서고 오히려 그걸 이렇게 즐기는 사람도 있거든. 이겼을 때 쾌감을 느끼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직업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렇게 강하게 대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위험이 노출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뛰어들어서 뭘 하는 거 이런 거를 더 즐겨할 수 있고 좋다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뭘 승부를 내는 거 이런 거 싫어해. 만약에 본인이 그렇더라면 자기는 상대적으로 그 리스크가 크잖아. 승부에 대해서는. 그럼 이제 승부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일들. 오히려 그런 일들에 더 이제 집중할 어떤 그런 필요도 있는 거죠. 좀 더 이렇게 안전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요 부분은 사실은 요 앞부분하고는 조금 이렇게 뭐야 배치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창작에 관심이 많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열정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게 승부욕 거기서 내가 이제 아까 너가 5%만 살아남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그걸 살아남는다라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어쨌든 승부욕이 싫은 건지 아니면 승부욕은 관계가 없는데 이걸 너무 이렇게 강한 친구들이 막 더티하게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싫은 건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걸 자기가 정확하게 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건가, 싫어하는 건가, 뭐 내가 정말 꺼려하는 건 뭔가 이런 부분들 한번 잘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아, 뭐 그렇고 그다음에 아, 낯 낯을이지 낯을 낯을 심하게 가린다 해서 낯을 너무 가리면 밤만 좋아한다는 야행성이 되는 거야. 낯을 너무 가린다 해서 어 인간관계 기본 인사조차 제대로 못할 정도다 해서 요 부분에서 이제 뭐 근데 또 특이한 게 이제 말은 또 한다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쌤도 정말 이게 특이한 그 부분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어쨌든 하랑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부분들이지.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은 개인 이상해 선생님도 보면은 뭐 앞에 나와서 뭐 사회도 보고 막 하면서 그 다른 사람한테 뭘 부탁하는 걸 잘 못해. 특히 뭐 요즘은 많이 고쳐졌어. 그 심지어는 그 뭐야 식당에 가가지고 뭐 주세요라고 주문하는 것도 잘 못하고 뭐 내가 내 카드 내면서 계산하는데 그것도 너무 저기 가지고 막 서로 야 네가 계산하면 안 돼? 돈은 내가 낼게 네가 계산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너무 못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선생님 딸이 둘인데 둘째가 쌤하고 너무 그게 닮은 거야. 그리고 쌤하고 쌤 두 딸하고 가면 이 계산이 그 답이 안 나와. 야 네가 저기 해. 네가 저기 해. 그러다 주문도 못해. 그러다가 이제 뭐, 야, 뭐 이러면서, 그럼 주문은 내가 할게, 계산은 네가 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나마 지금은 많이 좀 이렇게, 쌤 스스로가 좀 이렇게 바뀌어졌어.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여기 김치 좀 더 주세요. 뭐, 여기 뭐 좀 더 주세요라고 하는 게 저 사람을 내가 괴롭히는 게 아니다. 내가 만약 그 상대방이었더라면, 그 직원이었더라면 난 기쁜 마음으로 내가 분명히 서비스 했을 건데, 그러면 내가 하도 저 사람도 기쁜 마음으로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 스스로를 이제 이렇게 막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남들이 한 그런 얘기를 듣고 뭐 이런 그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랑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따져봐야지. 그 도대체 낯을 가리는 이유가 뭔가 그 예민하게 하는 사람이 말을 잘 못하는 그 까닭이 뭔가라는 부분에서
뭐가 싫은 건가, 뭐가 두려운 건가, 뭐가 걱정인 건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이제 한번 그 파헤쳐 보는 것들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아까 특히 이제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는 상관없는데 왜 그런가, 또 인사하고 말하고의 차이겠는데 인사하고 말의 차이는 또 뭔가, 이게 이제 몇 번의 연습을 해서 이렇게 그냥 의식하지 않고 해보면 되는 건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랑이가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더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이제 그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 인사 같은 거 스스럼 없이 잘하는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할 그런 필요들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스님이 이제 그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들 중에 하랑이가 똑같은 거야. 애매하게 아는 사람하고 길을 같이 가야 될 때 아주 미쳐버리겠어. 뭐 아니면 같은 뭐 차에 탔을 때 할 말도 없는데 뭘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 상황이 너무 짜증나서, 그래서 괜히 내가 쌤하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애매한 사람이 같은 방향이면 쌤 돌아가 그냥. 같은 길로 안 가고 나 원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와 잠깐만 나 뭐 놓고 와서 그 이렇게 하고 쭈뼛쭈뼛 있다가 혼자 가는 게 편하니까. 선생님 역시도 이제 그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선생님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깨달았어. 침묵이 편한 사람이 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말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으면 그게 이제 친한 거야. 근데 이제 가만히 침묵이 너무 불편한 거야.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수업을 쭉 하잖아. 그러니까 오디오가 비면 불안해. 내가 뭔가를 계속 여러분한테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여러분이 뭘 활동을 하고 요 수업 시간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물론 이 수업이라는 이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하랑이 자신도 그 부분에서 왜 나는 그것들이 불편한 건가. 그리고 또 그것도 이제 뒤집어 보면 아니 나만 그렇게, 나만 불편한가, 저 사람도 불편한 거 아닌가? 그러면 오히려 그냥 서로 이렇게 서로 그런 거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 그냥 뭐 제가 특별히 할 말 없는데 그냥 가도 될까요라고 뭐 얘기를 한다던가, 뭐 아니면 애써서 뭐 이렇게 말 없는데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돼요라고 뭐 얘기를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 해결 방법 뭐 이런 걸 찾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은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그 엘리베이터 그 타고 가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되게 어색한 거야. 그럴 때 이제 보통 이제 뭐 날씨 인사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가볍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갖고서 이제 인사하고 얘기를 나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미리 이제 몇 가지 뭐 하는 거야? 준비해 갖고 다니는 거야. 준비해 갖고 다녀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뭐 이렇게 극복을 해본다던가, 어떤 뭐 그런 팁을 가지고 이제 극복을 할 수 있으면 극복을 하고, 또 하나는 인사하지 않아도 괜찮아. 뭐 꼭 굳이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나? 상대방이 먼저 인사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인사 안 하고 상대방도 인사 안 하면, 내가 인사했다고 상대방도 인사 안 하면 서로 인사 안 하는 거니까 서로 문제 없는 거야. 라고 너 마음 안에서 정리를 좀 하거나, 아니면 아 내가 인사 안 한다고 인사성 없는 애라고 찍혀도 그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인사하는 게 더 싫어. 그래, 나는 기꺼이 그거를 감수하겠어. 라고 그냥 스스로 이제 뭐 이렇게 선을 긋거나, 어쨌든 뭐 그 중에 뭐가 답인지 모르겠는데, 하락이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자기 것들을 찾아가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호연이, 호연아, 네. 자, 하랑이에 대해서 호연이가 조언을 좀 해준다면, 하랑이가 이렇게 쭉 봤을 때, 뭐, 그에 대한 평가는 아니고, 하랑이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쭉, 이런 하랑이란 사람을 봤을 때, 호연이, 범법을 저지르는 호연이가 당당하게, 얘기를 한번 해본다라면. 자, 하랑이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음,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항상, 모자라는 거에 대해 고민. 12월생이라서, 나 2, 3월생에 비해서 좀 이렇게 뭐야, 이렇게, 근데 2, 3월생하고 같이 이렇게 경쟁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뭐 큰 건 아니고 약간의 고민. 그 다음에 이 승부욕이 강한 친구들 같이 만나서 그 짜증났던, 그리고 이제 구기 종목, 뭐 이거 못해갖고 어쨌든 구기 종목 싫은 거에 관한 이야기. 낯을 심하게 가려서 애매하게 아는 사람들과 말을 잘 못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한 그것들 고치고 싶어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민들, 이런 거과 관련되어서 호연이가 얘기한다면. 아,
해줄 얘기 없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어, 머리가 복잡해서. 호연아, 네. 사랑할 때 관심 좀 가져. 어? 아, 왜, 왜 선두위원회 때문에 머리가 계속 복잡해? 예. 아, 참. 어떻게 해서 입이 저질러진 일인데. 저, 어? 호연아,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그 다음에 뭐야. 너가 노스루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 너가 정말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나. 아니면 남들 부모님이 화내고 선생님이 화내니까 잘못한 것처럼 척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너가 그걸 정말 해보고 싶어서 한 건지 어떤 동기에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너도 왜 뭐야 응? 나만 못하게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연히 너가 너스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역시 이제 호연이 너 자신을 알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너가 이렇게 뭐야 겪어야 될 어떤 그런 일들, 이겠지. 그래서 어쨌든, 뭐, 제일 중요한 건 호영이 너 자신이고, 너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도 첫 번째고. 근데 문제는, 호영이 너 자신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이 세상에 너 혼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가장 중요한 하랑이, 가장 중요한 선배, 가장 중요한 부모님, 가장 중요한 친구, 가장 중요한 선생님,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들과 네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그것들 또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룰 것인 건가. 그런 부분들 또 이렇게 고민일 수밖에 없는 거지. 어쨌든, 어, 어, 호연이 머리가 복잡하다고 하는 것들은, 너가 져야 될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거야. 그래서 책임질 거에 대해서 네가 그냥 다 책임지겠다. 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네가 그 상황에서 출발을 해야지. 다 욕먹고 욕먹고 혼났고 혼났고 그럴 그 상황을 감수하고 그 밑바닥에서 다시 네가 이제 너를 어떻게 좀 쌓아 올릴 것인 건가. 그리고 네가 어쨌든 그렇게 즐긴 거에 대한 뭐 호기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니까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도 보고 그래서 앞으로 너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도 네가 스스로 이제 잘 어, 판단을 해야지. 그, 그, 그 대가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 그런 행위가 더 큰 이익과 만족감을 준다라면 네가 계속 그 길로 갈 거고. 이 대가가 너무 싫고, 너무 이렇게 머리도 복잡하고 힘들더라. 뭐 대가 치르는 게 너무 어려우면, 너가 그러면, 너 스스로를 또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절제하고, 뒤로 미루기도 하고, 네가 지금 해야 될 걸 또 잘 찾아서 할 수 있겠지. 어쨌든, 쌤은 뭐, 좋은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착한 사람이 너 앞으로 착하게 살아라 뭐 해라 쌤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쌤이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어. 너보고 무조건 뭐 착하게 살아라 도덕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못 하겠어. 결국은 사람은 자기가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따라서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만 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은 꼭 판단의 근거가 과연 네가 뭘 몰라서 뭘 빼먹고 뭘 잘못 알아서 그래서 판단해 놓고 결정해 놓고 나중에 이제 후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자, 그냥 쌤의 얘기는 그냥 참고 정도로 하고 아, 자,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썼던 그런 글들입니다. 그래서 작곡가는 여러분들이 뭐 아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병아리 감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사해온 친구가 있어서 병아리 감별사라는 그런 직업에 관해서 쓴 글들을 또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연이가 읽겠습니다. 병아리 감별사는 병아리의 모아지코 암소를 감별하는 역할을 한다. 모아지코의 30시간 이내 항문을 손으로 개장하여 암소를 구분한다고 한다. 병아리 감별사는 쉬워 보이는 일이지만 되는 방법과 나름 재능도 있어야 한다. 먼저 시력이 좋아야 하고 생명이 아니어야 하며 손은 가는 편이 좋고 성격이 세밀하고 섬세한 사람이 제격이다. 1년에 한두 차례 병아리 감별사 자격 시험을 치르는데 주관기관은 양계협회이다. 감, 갑종 감별사와 고등 감별사의 2직급으로 나온다.
갑종 감별사는 고등 감별사에 비하여 실기 위주로 기초적인 내용으로 시험을 치른다. 우리나라 감별사는 특히 식별 능력이 뭐라 쓴 거예요? 빼어나서. 빼어나서 외국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국에는 연봉이 6,700만 원 정도에 이를 만큼 괜찮은 직업이다. 자, 호연이 병아리 감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원래 알고 있었어? 아니, 몰랐어요. 몰랐어? 하랑이는 들어본 적 있었어요. 그러기만 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병아리 감별사라는 직업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 건가? 암수를 감별하는 역할이 병아리 감별사에게 왜 필요한 거야? 하랑아? 아무래도 팔면은 팔고 아니면은 어떻게 뭐 용도가 좀 다르니까. 네, 음, 제가 호연이, 어, 암수 감별이 왜 필요해? 병아리를 왜 암수 감별을 해야 돼? 그 암탉은 알을 낳고 수탉은 잡아먹히는 거 아니에요? 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암수를 감별하는 이유, 쌤뭐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말하는 대로 암컷들을 위주로 해서 그 알 낳고 뭐 이런 것들에 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뭐 수컷들의 운명이 아까 말한 대로 육계라고 해서 이렇게 고기용으로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아예 그냥 수컷들은 제거를 하는지 그건 선생님 정확히 모르겠지만 병아리 이렇게 암수를 구별하는 병아리 감별사는 어떤 그런 직업이 있고 그 감별사가 되기 위한 조건들 그다음에 자격 시험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고, 뭐 영국 연봉 해외 진출의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조사해서 이제 병아리 감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연봉 6,700만 원 이를 정도 괜찮은 직업이라고 썼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 우리나라에서 연봉 6,700만 원을 받으면 뭐 괜찮다고 볼 수도 있어. 물론 이제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인가 선생님이 그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직업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뭐그 400만 원 이하 월급이 400만 원 이하면 연봉이면 4,800만 원이거든. 그러니까 연봉 5천만 원이 이상이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그 절반 이상에 속한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 기사를 봤는데 그거에 따르면 연봉 6,7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직업이라고 보여줄 수 있어.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어. 어떤 함정이 하나 있을까? 월급이 600만 원이 뭐라고? 뭐라고? 월급이 600만 원 정도. 연소득이. 어, 월급이 월마다 들어오는 금액이 600만 원 정도. 이 사람은 지금 600이 아니라 한 500만 원, 550만 원? 그 뭐, 넉넉히 잡으면 600만 원 정도인데, 그래. 연봉 600만 원 정도 되면 아까 4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이 절반 정도, 절반 밑에는 400만 원도 못 받는다고 얘기했으면 괜찮은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요게 갖는 함정이 있다고, 함정이. 호연이 어떤 함정이 있어? 이게 한국의 연봉이 아니라는 게 함정이야. 왜 영국의 연봉이 6,700만 원이 함정이라는 걸까? 우린 우리나라 감별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음, 다른 나라 연봉을 알려주니까 음. 요 부분에서 이제 영국과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 다른 거야. 그리고 영국과 우리나라의 잘 사는 정도가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우리나라에서 그 스위스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한 3배 정도 높거든.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뭐 아까 뭐 연봉 7천만 원 받는다. 근데 스위스에서 연봉 7천만 원 받으면 그게 전혀 고소득이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저소득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영국이라는 나라의 평균 일자리 연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함께 정보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지. 물가 수지라든가 생활 수지 함께 정보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이런 자료 같은 걸 읽을 때 이것들을 액면 그대로 해석할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라는 부분들도 함께 이제 고려하고 따져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인형의사라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하랑이 읽겠습니다. 인형이 고쳐진 전과 후의 느낌이 매우 다르다. 내 인형이 다 망가지고 고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난 개인적으로는 똥손이다. 그래서 그러면 인형을 새것처럼 고쳐주는 직업을 찾아봤다.
사람 고쳐주는 의사가 있듯이 인형을 고쳐주는 의식이 존재한다. 인형의사는 오래된 인형을 새롭게 치료해 준다. 인형에 따라 다르지만 수리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로 소요될 때도 있고, 인형의 상태에 따라 평균 5~6천 원 정도를 받는다. 인형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붕대, 플라스틱, 나무 등 다양한 재질의 인형을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한 제공 능력은 필수다. 그리고 문화를 통한 시술 비용 등도 요구되며 각 인형 소재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처럼 전문 직업인 만큼 주로 인형병원에서 수리 전반에 관한 이론 교육과 실습의 전문 교육 중에서 배워야 하는 된다. 내 주변에 인형들이 많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던 인형도 있고 따끈따끈하게 새로 나온 인형도 많다. 그중 내가 태어나기 전 엄마와 인형이 거쳐온 인형이 있다. 그 인형은 지금 날개 바느질에 키워주고 산책도 살짝 가는 것이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형을 놔두었을 때 그냥 인형이다. 하지만 옛날에 인형 속에 손이 완전히 들어있었다. 지금 그걸 어떤 느낌을 안고 있었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산소를 넣어주고 다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주셨다. 매우 탱탱하고 손이 꽉찬 상태는 내가 꽉 찬 느낌이 자꾸 느낌이 들 정도로 기분 좋게 만들었다. 나는 그때 인형이 치료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다. 아이들이 사랑하는 인형을 처음부터 붙여주는 인형의자는 어린아이들에게 기분을 주는 행복한 직업이 아닐까? 자, 인형의사라는 직업, 호연이 알고 있었어? 아니요. 호연이 가야 되면 잠깐만. 다음 주 책이, 호연아, 다음 주 책이 네가 이번 주 책이라고 알고 있었던 책이야. 뭐야? 네? 네가 지난주 책이라고 알고 있었던 책이라고, 다음 주 책이. 무슨 책이야? 그,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또 어떻게 해. 있지만 없는 아이들. 아, 네, 어? 알겠습니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라는 책이어서 그 책, 잘 읽고, 어쨌든 무슨 선두위원회인가 잘, 너가 마음을 잘 다잡고 가서 어쨌든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자, 인형의사, 너가 알아서 가고, 상황 봐서. 자, 요 글에, 이 글에 특징이 있지, 하랑이. 어떤 특징이 있어? 음, 그 하랑이 네 글하고 이 글의 차이점이 뭐야? 아니면 이 앞에 글하고 차이점이. 자신의 경험을, 그렇지. 자기의 경험, 내 인형이 다 망가지고 해서 뭐 이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마지막에 가서 내 집에 인형이 많다 해서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 글이라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주관적인 그런 내용들을 씀으로 해서 글에 대한 어떤 그런 친밀도 뭐 이런 것들을 높이고 있는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것들이 또 갖는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주관적인 글, 개인적인 글처럼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단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글 쓰는 글이냐에 따라서 그 글쓰기는 달라진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문제야. 요 부분이 지금 문제야. 왜 습이 지금 이 부분이 문제라고 하는 걸까? 음, 문제 없어? 월급이 좀 많이 썼다? 어? 뭐라고? 이게 얼마나 되는, 그러니까 소리가 울려갖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줘. 하나가. 음, 이게, 그래 말해. 음, 받는 돈이 되게 적다? 갑자기 그 말만 못 알아듣지? 자, 여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봐봐. 수리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된대, 6개월. 근데 받는 돈이 얼마래? 평균 5천에서 6천 원 받는데. 안 이상해? 이상해요. 야, 네. 6개월 동안 일했는데 5천에서 6천 원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럼 이 사람 굶어 죽지. 어?
그런 점에서 지금 이게 인형 상태에 따라 평균 5천, 6천 원인데 6개월 정도 소요될 때도 있다. 물론 이제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인형 상태에 따라 평균 5천 원, 6천 원 정도 받는다 했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한 시간당 그 지금 시급이 거의 10,000원 가까이 되잖아. 어? 근데 인형 고치는데 그럼 5, 6천 원 받으면 한 5분이나 10분에 하나를 고쳐야 돼. 그 5분에 하나 고쳐서 1시간 일하는데 1시간 내내 일할 수 없잖아. 한 50분 일하면 10개를 고친다. 그러면 한 5만 원 받는다. 그러면 이제 그나마 좀 이렇게 아, 연봉이 센 거지. 괜찮은 거지. 그래서 뭐 하루에 뭐 8시간 일하면 뭐 한 4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꽤 고소득 직업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10분에 하나 고쳐서 10분에 5천 원이면 1시간에 뭐 2만 5천 원 받는다. 어?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 최저임금 받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받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게 보통 이게 사업자면 그 정도 받아갖고는 또 되게 안 나와. 재료비도 있고 무슨 뭐 거기 건물 임대도 하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요 계산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정확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형 의사가 갖춰야 할 어떤 그러한 재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써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보를 주는데 사실은 이제 이 글의 길이에 비해서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이 정보가 사실 요만큼만 이제 그 정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작가, 아, 잠깐 놔두고 공군전투기 조종사. 자, 그래서 그 하랑이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어떤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글 그림 같이 쓰는 그런 작가들도 꽤 많은 거 알아? 그래서 혹시 긴긴밤이라는 책 읽어봤어? 아니, 하랑아? 이거 그 긴긴밤을 쓴 작가가 룰인가? 뭐 그 작가인데 그 작가도 다른 책들은 보통 이제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따로 있는데 그 긴긴밤 쓴 그 작가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글도 쓰고 일러스트레이터 그림도 자기가 직접 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랑이가 이제 그 일러스트레이터를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좋고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일러스트레이터가 이렇게 글도 너가 만약에 쓸 수 있다면 글 그림을 이렇게 함께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좀 더 이제 또 다른 또 이렇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선생님이 지금 아는 분, 선생님이 지금 아는 분의 저기 보여? 네. 이분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니야. 그냥 그 이런 식으로 챗GPT한테 아, 전래동화와 관련된 호랑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렇게 했대. 그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뭐였다는 거야? 나왔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요것도 빨간 머리 얘네 명대사를 사용하여 그림을 생성해 보이도록 빨간 머리엔 그걸 갖고 이제 그 대사를 주고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대. 그랬더니 챗GPT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였다는 거야?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다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어, 지난주에도 선생님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런 그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너가 이제 어떻게 잘, 대응을 해 나갈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지난번도 얘기했지. 그래서, 어, 이걸 너가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도구지, 도구를 잘 하라고. 그래서 옛날에 의사 선생님들도 자기가 직접 메스를 들고 수술을 이렇게 했었어.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메스를 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노보팔을 갖고 이제 수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노보팔을 조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자신은. 그런 것들처럼 이제 이런 내가 손기술을 이용해서 일러스트레이트를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일러스트레이트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래서 그것들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
그 뭐지? 과거로 돌아가서 다 이렇게 전자 이런 걸 하는데 나는 손으로 나는 뭘 하는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거든. 나는 그러면 그쪽에서 나는 오히려 경쟁력을 갖겠다. 나는 남들이 거의 하지 않는 손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뭐 승부를 걸겠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서 어쨌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이렇게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뭐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하랑이도 뭐 이제 꿈이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그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뭐 그걸 열심히 그뭐 해보고 뭐 또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다른 것들로 영향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뭐 합해져서 예를 들면 뭐 아까 유튜버도 있었나? 하고 싶은 것들 중에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 하는 유튜버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기가 그 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두 가지 이렇게 합쳐서 뭐 하는 그 융합형 같은 그런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쌤이 알기로 일러스트레이터가 지금 나이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이렇게 데뷔라고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루트가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지금 뭐 하나님도 뭐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뭐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서서히 맛을 보는 것도 필요하고 다만 이제 고민이 그거겠지. 학교 공부도 잘해라라는 그 가정과 학교에 압박이 있는 거고. 근데 또 이것도 막 하고 싶은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막 배분, 너가 시간 배분을 어떻게 잘 할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현명하게 잘 해 나가는 것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 해야 될 것은 너무나 많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이제 그 경제적으로 그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것들. 이것도 또 하락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 주에 책은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라는 책인데, 그게 이제 갑자기 쌤이 그 생각이 안 나네. 그 외국인 다문화 친구들 뭐 이렇게 아이들인데,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갖지 못하면서 생기는 그런 그 문제들에 관해서 쓰고 있는 그런 책들인데, 어쨌든 그 책 갖고 다음 주에는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랑이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그래.